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선박 항만 보안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암기할 것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이제 여기 있죠. 그 선박 항만 보안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세 가지 법이 이제 있어요. 시행규칙까지 같이 가니까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국제 선박 항만 보안법 이렇게 되죠. 항만 보안법.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보면은 정확하게는 국제 항해 선박, 그다음 항만 시설을 보안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선박이 있고요, 그러니까 항만 시설이 있고요, 그다음 보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비밀과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이겠죠.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국제 선박, 그다음에 항만 시설, 그다음에 보안 이렇게 세 가지를 잘 볼 건데 목적부터 볼까요? 제 첫 번째 이제 이러한 것에 이 법의 목적은 뭐냐라고 보니까요. 국제선박 항법보안법은 국제 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선박은 이제 국제 선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제 항해 선박이에요. 그 선박이 이용되는 항만 시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국제 항해 선박. 그래서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까지 선박과 그다음에 항만 시설이 있습니다. 항만 시설. 를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 항해와 관련된 보안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해요. 그러면 이 보안에 관한 것을 보호함으로써 뭘 보호하느냐?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걸 이바지한다. 결국 이제 국민을 보호하는 거죠.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자, 결국 규율하는 것은 국제 항해 선박의 보안, 항만 시설의 보안, 그리고 요 규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2조는 뭐 용어는 뭐 항상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에 이 뭐 용어는 꼭 보셔야 되겠죠. 첫 번째 국제 항해 선박이 나와요. 요것부터 나오죠. 이제 국제 항해 선박이 나옵니다. 국제 항해 선박. 국제항해 선박이라 하면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선박인데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선박은 뭐냐 했더니 이 선박을 정하는 게 바로 선박안전법이죠. 선박안전법. 선박안전법에서 선박을 또 정해놓고 있죠. 그 선박이라 하면 수상, 물 위죠. 그다음에 수중, 그렇게 우리가 이제 물 속으로 항해용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선회기를 장착하는 거 포함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그 선박 외의 것을 이제 장착해 갖고 가는 것도 있어요. 이동식 시추선, 뭐 석유를 이렇게 시추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수상 호텔 등 해양 수산물량에 정하는 부유식 해상 구조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수상 호텔들도 다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바로 항만 시설이에요. 항만 시설. 이제 이걸 보는 거죠. 항만 시설. 자, 항만 시설이라 하면 국제 항해 선박 항해 연계 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갖추어진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법에 의한 시설, 해양수산부령에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항만 시설이라는 게는 항만법에 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령으로 정하는 거, 해양수산부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시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항만 시설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선박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만 연계 활동이 돼요. 이렇게 선박과 이제 그 항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산항이 있다. 그럼 부산항에서 이렇게 뭐 어디로 이렇게 이제 화물을 이동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런 항만 시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항만 시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항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기본 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시설. 그다음에 이제 기능 시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지원 시설. 항만 친위 시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항만 배후 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항만 배후 단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게 기본 시설은 뭐냐면 수역 시설, 수역 시설, 수외 입계 이렇게 좀 볼까요? 수외 입계. 자, 이게 이제 기본 시설인데 첫 번째 수는 뭐냐면 수역 시설이에요. 항로, 정박지, 선유장, 선회장, 이래 수역 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물 위의 지역이라는 거죠. 항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있는 정박지, 배를 놔둬야 되잖아요. 물 위에 이런 거 배를 놔둘 거. 그다음 외곽 시설이 있어요. 이게 방파제 이런 걸 외곽 시설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항 교통시설. 임항 교통시설, 임항 교통시설. 이거는 이제 뭐냐면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와서 연결해야 되니까. 그다음 계류 시설은 여기에는 이제 부장교라, 램프, 선착장.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계류 시설이라는 게 이 선착장이에요. 선착장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수역 시설. 그다음에 이제 외곽 시설. 자, 그다음 임항 교통시설. 자, 이게 기본 시설이에요. 수외 임계, 수역 시설, 그리고 외곽 시설, 그리고 임항 교통시설, 계류 시설. 이게 기본 시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다음은 뭐냐면 기능 시설이에요. 기능.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아닌 이런 걸 말하죠. 그러니까 보조 시설. 이제 보조 시설이랄지 이런 거. 보조 시설. 자, 그리고 이제 여객이 쉬는 시설도 있죠. 하역 시설도 그러고. 보조 시설을 보면은 항로 표지, 신호, 조명 같은 거 있죠. 이런 보조 표시. 아무튼 항행을 보조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역 시설. 하역. 화물을 내리는 시설 있잖아요. 이런 거. 하역 시설. 하역 시설로서 이제 화물 이송 시설이고, 여객 이용 시설이 있어요. 대합실 같은 거 있잖아요. 여객 이용 시설. 이거는 기본 시설은 아니에요. 기본 시설, 기능 시설이죠. 아무튼 이러한 기본 시설을 도와주는 이런 거, 기능 시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설, 유통 판매 시설, 그다음에 선박 보급 시설, 그리고 항만은 이제 관제 시설 있죠. 관제. 정보 홍보 이런 거 시설, 자, 항만 시설 중 부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아무튼 관제 시설이랄지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외에도 보시면 편의 시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해 방 시설도 마찬가지고, 기능 시설이라는 게 위에 것만 잘 보시면 보조 시설, 하역 시설, 여객 이용 시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시설이 있어요. 지원 시설. 이거는 이제 지원 시설은 유통 시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배후 유통 시설은 뭐냐? 창고 같은 거 있죠. 창고.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거, 이런 이제 유통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선박 기자재, 조립하기 위한 거 있죠. 조립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창고 같은 건 뭐예요? 보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한달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조립하기 위해서 한달지 이런 창고 등. 이게 대표적인 창고가 바로 이제 지원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복지 시설 있죠. 후생 복지 시설. 이게 이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창고랄지 복지 시설이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후생 복지 시설은 뭐예요? 주차장 같은 거예요. 주차장, 휴게소 주차장. 근데 요거하고 여기 여객 이용에 관련된 거 아까 대합실하고 다른데요.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게 휴게소 같은 거죠. 휴게소, 주차장 이런 것들이 바로 지원 시설이에요. 자, 그 외에도 연구 시설이랄지, 그리고 해양 수산물을 영위하는 또 시설이 있어요. 그다음 친수 시설이 있습니다. 친수 시설. 이건 낚시터 같은 거, 해양 레저용 시설, 친수 시설, 레저용, 해양 레저. 이거는 이제 뭐냐면 낚시터 같은 거 이런 걸 말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양 문화, 교육 시설, 공원, 어떤 교육, 그 다음에 공원 이런 시설이 바로 여기에 친위 시설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치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인공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반 업무 판매, 주거시설 등 항만 배후 단지, 이게 이제 판매시설, 주거시설 이런 거죠.
뭐 주거시설이랄지, 주거시설, 아파트 같은 거, 그다음 판매시설, 영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말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항만법이 정한 항만시설입니다. 아무튼 부산항에 가보면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걸 보면은 항만법에 정하는 항만시설 외에 시설로서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이 지정을 하는 시설이 있어요. 지정하는 시설, 이런 시설이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 조선소, 선박계류시설, 조선소,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선소, 선박 계류시설, 그다음에 발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화력 발전소, 선박 계류시설. 그 외에 이제 그 석유 비축 기지랄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를 받은 외국 국제 선박이 불개항장에 선박 계류하는, 그다음에 국제 선박이 이제 그들이 있는 계류하는 선박 계류 시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요. 아무튼 조선소랄지 발전소 이런 부. 아무튼 지금 우리가 본 거는 이제 항만 시설을 봤어요. 일단 이제 국제 선박 항만 보안법이 국제 항해 선박과 항만 시설의 연계, 여기에 대한 보안을 지킴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제 항해 선박, 그다음 항만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항만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죠. 이제 이 두 개를 연계하는 거죠. 세 번째는 연계 활동이에요. 연계 활동. 선박과 항만 시설의 연계 활동이겠죠. 국제 항해 선박과 항만 시설 사이에 승선, 그다음에 하역, 선적, 하역 같이 사람, 물건 이동을 수반하는 상호작용. 그러니까 선박과 항만 시설의 상호작용. 이걸 연계 활동이라고 그래요. 연계 활동. 선박, 항만, 연계 활동 이렇게 되죠. 선박, 항만, 연계 활동 이렇게 돼요. 선박, 항만, 연계 활동.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제 국제 항해 선박이 있어요. 어쨌든 자, 국제 선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시설이 있어요. 항만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둘 간의 이제 연계 활동이 있죠. 연계. 이게 이제 일단 국제 선박이라고 줄여서 할게요. 국제 항해 선박인데 연계 활동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나오는 거는 선박 상호 작용이에요. 그러면 이 선박이 여러 개가 있겠잖아요. 이 선박이 이제 뭐 A, B 이렇게 선박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선박 상호 활동이 있겠죠. 여기는 선박 상호 활동. 선박 상호 활동이 있습니다. 아무튼 선박 간의 활동이 있죠. 이거는 선박과 항만 시설 간의 연계 활동인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국제항해 선박과 국제항해 선박, 그다음 국제항해 선박과 그 밖의 선박 사이에 승선, 그래서 선박끼리 승선 하역하는 걸 선박 상호 활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은 바로 선박과 항만 시설 상호 간의 상호 작용이에요. 그다음에 보안 사건. 그러니까 보안 사건은 선박이나 항만 시설의 이제 손괴, 여기에서 나오는 여기 이제 보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보안. 이 선박의 보안, 항만 보안. 그래서 여기서 깨지는 거죠. 첫 번째 손괴가 됐다. 뭐가 폭파했다. 그다음 국제항만 선박이나 시설에 위법하게 폭발물, 즉 무기류, 이제 반입, 은닉 또는 이제 국제항해 선박, 항만 시설, 항만 연계 활동, 선박 상호할 보안에 위협하는 행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 가지 개념이 있잖아요. 자, 국제 선박이 있고, 그다음에 항만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 둘 간의 연계 활동, 하역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선박 상호 활동, 이 전부 다 여기에 보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위협하는 행위, 이러한 상황들을 가려서 보안 사건이라고 그래요. 여기 전부 다 이게 일어나는 거, 이게 보안 사건. 그다음 보안 등급, 보안 사건이 발생할 때 위험의 정도를 단계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74년 등급 구분 방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보안 등급이 있다. 보안 등급. 지금 순서대로 보는 거죠. 이제 국제 항해 선박, 항만 시설, 그다음에 선박 항만 시설 연계 활동, 그다음 선박 상호 활동, 그다음에 이제 보안. 여기에 내가 이제 보안 전부 다 이제 뭐 여기서도 보안, 그다음에 여기도 보안 이렇게 되고 보안 등급. 자, 그다음에 국제항해 선박 소유자.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선박 소유자가 있겠죠. 그 선박 소유자, 선주.
국제항해 선박 소유자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선박의 소유 관리자로서 선박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단체, 개인. 그러니까 여기에는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돼. 그 다음에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시설 소유자가 있죠. 항만시설 소유자. 항만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항만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로서 운영을 위탁받는 법인, 단체, 개인. 결국 여기도 법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개인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이 또 있죠. 요게 이제 보안기관, 국가보안기관이 있다. 국가보안기관. 국가보안기관이 있죠. 보안기관. 그럼 국가보안기관은 뭐냐면 국정원, 이제 전국 이제 관경해.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국가보안기관으로서 한번 이렇게 보면 전국 관경해. 여기 이제 국정원, 국정원. 그 다음에 얘는 국방부. 그럼 이제 국정원이고요. 국정원. 그 다음에 국방부, 관세청.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이렇게 되죠. 해양경찰청. 이렇게 되죠. 전국 관경해. 지금 여기서 이제 국가보안기관으로서 여기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어들을 정의했어요.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대충 용어 흐름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예요. 이제 국제 선박 항만보안법 3조에서 적용 범위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법은 어디까지 적용하느냐? 국제 선박 항만보안법은 다음의 국제항해 선박 항만에서 적용한다. 그러면 모든이 아니라 여기에 적용하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자, 특별한 게 예외가 있다. 자, 일단요,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는 거 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자,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된다. 이제 국제항해 선박이죠. 국제항해 선박. 근데 이제 이거는 여객선은 모든이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모든 여객선. 그럼 여객을 나누는 것은 뭐 이게 상관없어요. 모든 여객선이 다 적용돼요. 자, 이 법이. 그 다음에 화물선은 그렇잖아요. 500톤 이상 화물선이에요. 총 톤수 500톤 이상이죠. 모든이 아니죠. 화물선. 화물선은 모든이 아니라 500톤 이상. 500톤. 그 다음에 이동식 해상 구조물. 이건 뭐 천연가스 등 해저 자원의 탐사를 담당하는 거예요. 이동식 해상 구조물. 이동식, 고정식이 아니에요. 이동식 해상 구조물. 해상 구조물이 이 법이 적용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 선박과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이 이제 선박과 이제 연계 활동을 하는 거죠. 연계 활동을 하는 거. 연계 활동을 항만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항만시설이 적용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항만시설. 이제 여기 이제 항만시설이에요. 여기. 이게 이제 두 번째가 항만시설인데 이 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어떻다? 이런 이것과 이제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이렇게 이제 국제항만 선박과 항만 연계 활동을 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죠. 항만 연계 활동 이거죠. 이 항만 연계 활동을 하는 항만 시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죠. 이제 이것과 지금 연계 활동을 하는 항만 시설이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적용이 제외되는 게 있어요. 보면 비상업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국가 지방자치가 소유하는 국제항해 선박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 있지만 제외되는 게 있다.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제외되냐? 비상업용이면서 상업용이 아니면서 국가나 지자체 소유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소유되어 있는 선박, 국제 항해 선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상업용이 아니죠. 비상업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자,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국제 항해 선박이다. 모든 여객선, 500톤 이상 화물선, 이동식 해상 구조물이고, 그러나 비상업용으로 쓰면서 국가 지자체 소유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하는 즉 선박 항만 연계 활동을 하는 항만 시설이 이 법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인데, 근데 이제 국제협약이 있어요. 조약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국제항의 선박과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 보안 기준에 따를 때 국제협약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게 이 내용을 담당하는 법이 있다 지금. 그러나 여기서는 국제협약이 우선이다. 다만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이 규정 내용이 이게 그 협약보다 강화되었다면 그게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국제협약이 우선이지만 국제협약보다 이 보안법이 더 강화됐다면 그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이상으로 지금 요 적용이 되는 지금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일단 요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국제 선박, 그다음에 항만, 그리고 연계 활동 이제 적용되는 이제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이제 국제 항만 보안 계획이에요. 보안 계획.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렇게 돼 있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선박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 지금 누가 나오냐면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금 이제 뭘 만든다고요? 이제 국가 항만 보안 계획, 국가 항만 보안 계획, 항만 보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러면 요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서 봤던 이제 선박, 이제 국제 보안 선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시설이 들어가요. 이제 거기에 관한 보안과 관련된 거예요. 10년마다 일단 10년마다 해야 된다. 10년마다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뒤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돼. 여기 요거 하기 전에 이게 계획 수립하잖아요. 이럴 때 협의를 해야 되는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보안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보안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한번 해야 돼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돼. 10년마다. 그럴 때는 협의도 거쳐야 되고 심의도 거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계획에는 이 보안 계획, 국제항만 보안 계획에는 이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가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기본 방침이 있겠죠. 기본 방침이 들어가요. 보안에 관한. 두 번째는 정책이 들어가요. 중장기의 정책 방향이 일단 들어갑니다. 정책 방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행정기관의 역할. 여기 이제 행정기관이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행정기관의 역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항만 시설 소유자. 지금 결국 이 국가 항만과 관련된 것은 뭐가 들어간다? 선박과 항방 시설. 이게 이제 들어가겠잖아요. 요 안에는 뭐 아까 보안과 관련된 거니까 선박의 문제, 그 다음에 항만 시설의 문제, 요것과 연계, 선박끼리 연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항만 시설 소유자. 네, 항만 시설 소유자죠. 항만 시설 소유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하는 역할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면 항만에서 보안 시설 장비, 그 다음에 경비 인력 배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안 시설이나 그 다음에 경비 인력이나 이제 이런 내용도 이렇게 추가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훈련 있죠. 이제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있어요. 이제 뒤에 다 나오거든요.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자기만 한번 사고 나면 이제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안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대비나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대비, 대응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국제협력이 들어가요. 이제 국제협력. 항만 보안에 관한 국제협력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밖에 이제 보안의 확립이 필요한 상황. 이제 기타니까 이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일단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제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행정기관장과 그다음에 심의를 거친 보안위원회와 요거는 이제 선박에 대한 항만시설에 대한 연기 활동에 대한 이제 이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보안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보안에 관한 기본 방침, 그다음에 중장기. 요 내용 좀 잘 보셔야 되고요. 요 내용. 그다음에 국제 협력도 잘 알아야 돼요. 여기는 추진 방향이 아니고요. 정책 방향이에요. 여기는 추진 방향이라고 쓰면 안 돼요. 추진 방향이 아니다. 추진 방향이 이렇게 아니에요. 정책 방향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게 국가항만보안계획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항만보안계획이 수립된 때 관계행정기관장과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장, 지방청장이 있어요. 지방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수립이 됐어. 수립을 했다. 수립을 하면 이 내용을 이게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이게 통보를 해요. 이렇게 일단 통보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통보를 하냐면 지방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인데 지방청장에게 통보를 해요. 지방청장에게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청장이 또 이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통보를 받은 관계자 지방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통보를 받은 지방청장은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지역 항만 보안 계획.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지방경찰청장은 뭘 하느냐?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이렇게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해야 된다. 통보를 받으면 지방청장이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청장이 지역항만보안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 자, 그리고 보안 기관,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미리 또 협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방청장이 말이야, 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수립할 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기 수립할 때는 첫 번째 해수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기관의 장이죠. 국가보안기관이 있었어요. 아까 보안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죠. 보안기관의 장과 협의. 그러니까 협의는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관계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했고, 여기에는 이제 국가보안기관 협의고, 여기는 뭐 심은데 여기는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에. 그러면 해양수산부 장관과 지방청장이 국가항만보안계획과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 후에 5년이 경과한 때에는 다시 변경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마다 아까 여기 10년마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요게 이제 변경. 이 변경은 언제 이게 변경? 5년. 10년이 아니죠. 이제 5년. 이제 5년 경과 시 변경 검토를 하는 거죠. 경과 시 변경을 다시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죠. 변경할 수 있다. 결정을 하니까. 그러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변경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재량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5년인데 이제 긴급하다면 그 전에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것도 그렇고 지역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보시면 국가항만 보안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절차 그대로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보안권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제 방금 나왔던 절차 따라요. 대통령을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여기에 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 이제 경미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뭐냐면 적용하지 아니었다. 일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하면은 절차를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게 그 시행령에 보면 경미한 사항이 뭐냐라고 했더니 교육 훈련이나 그다음에 관할구역 변경 정도 돼요. 여기에 경미한 사항은 뭐냐면 어떤 이 교육 훈련 같은 거 그리고 밑에 보면 관할구역 변경이랄지 관할 변경 이런 정도예요. 그다음에 요게 1번에 보면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그다음에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그다음에 뭐 해양 항만관서의 조직 관할 구역 변경이랄지 이런 계획 변경 이런 정도예요. 자, 그러면 어떤 절차를 생략하느냐 보면은 요거 있죠. 관계기관자가 협의 안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심의 안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 그 다음에 협의,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은 여기에 협의와 심의, 그 다음에 여기에 승인과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절차는 뭔데? 이게 바로 협의,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승인, 이런 절차 있죠. 이걸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교육훈련이라든지 관할 변경 이런 정도는 협의, 심의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지역 보안 항만 계획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럼 일단 기본 방침, 이게 또 똑같아요. 이 기본 방침은 똑같아요. 여기 보면 기본 방침. 기본 방침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기본 방침 들어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추진 방향이에요. 추진 방향. 추진 방향이죠. 추진 방향이에요. 추진 방향. 그래서 요거 유의하셔야 되죠. 여기 정책 방향은 여기고 추진 방향이 여기죠. 추진 방향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기관의 역할. 행정기관의 역할. 행정기관 역할 여기 있잖아요. 행정기관 역할이니까 그대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항만시설 소유자의 역할 여기 들어가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죠. 항만시설 소유자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시설 검색 배치, 경비인력 배치 이것도 이제 그대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교육훈련도 들어가요. 항만시설 책임자에 대한 여기 이제 항만시설 책임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대비 보안 사건에 대한 대비 이것도 들어가요. 이것도 들어가요. 근데 이게 없죠. 국제협력이 없어요. 국제협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국제협력은 요게 국가 항만 보안 계획은 들어가지만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지역 항만 보안 계획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청장은 지방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항만시설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립할 때 지방청장이 선박 소유자 있죠. 선박 소유자, 항만시설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되죠. 이럴 때 여기에 대해서 항만시설 소유자,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영할 수 있다. 반영은 재량이에요. 재량. 반영할 수 있다. 반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할 국가보안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수립을 했다 이거야. 이걸 수립을 했다. 수립을 일단 했으면 이거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해 줘.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지금 이제 두고 있죠. 국가보안기관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보시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가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청장이 지역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항만보안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그 다음에 지역항만보안계획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원래는 10년마다 하는데 5년씩 이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고, 경미할 때는 이렇게 협의와 심의 그리고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